65세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아들과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충격적이게도 이런 상황은 뒤장전입으로 간주되어 적발시 수급 자격 박탈은 물론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분은 이렇게 10년간 약 7,500만 원을 부정수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별도가구 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와 주거를 함께하고 있지만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을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혹시 수급자 가구 분리나 별도 가구 보장 제도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합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했던 사례처럼 부정수급은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이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누락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부정수급이 발각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될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중점관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더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아들 명의의 우편물이 어르신 주소지로 배송되거나 공공기관 문서가 반송되는 경우 등 사소한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합법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바로 별도 가구 보장 제도입니다. 이것은 동일 주거지에 살고 있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되면 가구를 분리해서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별도 가구 보장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급여위탁 별도 가구 보장. 2. 가정해체 방지 별도 가구 보장. 3. 자립지원 별도 가구 보장.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급여위탁 별도 가구 보장은 수급자의 주거에서 급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의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이런 아동들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 세대로만 수급 신청하는 경우 아동부서와 협의하여 가정위탁 지정 등 우선 조치 후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가정해체 방지 별도 가구 보장입니다. 이는 가구 단위로는 급여별 선정 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하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양의무자와 법률상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가구원을 별도 가구로 분리하여 보장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조부모와 함께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조부모의 부양의무자 때문에 가구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그 손자녀를 별도 가구로 보장할 수 있어요. 중고등학생은 20세 이하, 대학생은 34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중 독립한 다른 자녀 또는 부모의 직계존속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부모 중 1인 이상이 노인, 장애인, 희귀 중증난치 질환자 및 중증 질환자이거나 자녀가 장애인이면 그 자녀를 별도 가구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구 전체로는 급여별 선정 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 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급여 종류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을 별도 가구로 보장하는 경우입니다. 예시로는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 요양 재활이 필요한 사람, 임산부,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이혼 사별한 한부모 가족이나 미혼 한부모 가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립지원 별도 가구 보장은 수급자 가구에 취창업한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자립을 돕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 및 창업 자녀가 있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입니다. 이 경우 자녀를 보장 가구에서 제외하고 남은 가구원만 별도 가구로 보장합니다. 적용 기준은 자녀 1인당 매월 9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적용 기간은 자녀가 18세가 된 달의 다음 달부터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해 봅시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아들과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상으로는 따로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상황은 위장전입에 해당되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어르신이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가구 보장에 해당되어 노인을 가구에서 분리하여 별도가구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서울에 사는 2인 가구 수급자 가정에 19세 대학생 아들이 취업해 월 90만 원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면 취업한 아들을 제외한 부모만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1.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해 아들을 가구원에서 제외하는 방법. 2.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시 3인 가구에서 아들을 제외하고 2인 가구로 계산해 월 약 106만 5,444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적용 시 4인 가구로 유지하며 아들의 소득에서 공제율을 적용해 월 약 120만 8,451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혜택이 더 큰 쪽으로 선택할 수 있으니 가구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정수급과 과오수급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부정수급은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로 적발시 보장비용 징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과오수급, 쉽게 말해 반환명령은 행정착오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급여 오지급이나 급여 신청 당시에는 수급 요건을 충족했으나 이후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정수급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별도가구 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1. 급여위탁 별도가구 보장은 수급자의 주거에서 급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적용합니다. 2.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은 가구 분리 시 선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은 쉰 창업한 자녀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가구원 간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게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니 본인이나 주변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만약 현재 위장전입 상태로 수급 혜택을 받고 계신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기 전에 이런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도가 다를 수 있으니 복지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